안녕하세요. 머니 헤르메스입니다. 세상에서 금을 가장 많이 굴리는 손들이 한 가지 베팅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그날 오간 돈의 절반 넘는 자금이 같은 쪽에 줄을 섰어요. 무엇에 베팅했을까요? 바로 금값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쪽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이 오른다는 건 수십 년간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이 터진 지금 그 상식이 정면으로 무너졌어요. 올해 초 1g당 26만 9천 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금값이 지금은 1g당 20만 원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한돈, 그러니까 3.75g으로 따지면 100만 원을 넘겼던 게 지금은 80만 원대 후반까지 주저앉은 셈입니다. 반년 만에 한돈에 10만 원 넘게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의외로 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금리예요. 금이라는 자산은 가지고 있어도 이자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붙고 채권을 사면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는데 금은 그냥 금고 안에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은행 예금은 일을 시켜서 월급을 받아오는 자식 같고 금은 그냥 집에서 데리고만 있는 자식 같은 거예요. 둘 다 귀하긴 한데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금은 금리가 낮을 때,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봐도 이자가 시원찮을 때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굳이 이자도 안 나오는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들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위기 때마다 금이 올랐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과거 위기 때마다 중앙은행은 무너지는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확 내렸습니다. 코로나 때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때 세상이 멈춰서니까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거의 0까지 끌어내렸고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이자가 없으니 차라리 금이 낫다며 돈이 금으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금을 밀어 올린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위기가 불러온 금리 인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은 위기인데 금리가 내려가긴커녕 거꾸로 오를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기름값이 뛰어오릅니다. 중동은 세계 기름의 동맥 같은 곳이라 기름값이 오르면 안 오르는 물건값이 없거든요. 모든 게 따라 오릅니다. 이게 바로 물가가 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물가를 잡아야 하는 중앙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려던 참이었는데 물가가 튀어오르니 거꾸로 금리를 올려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리던 분위기가 인상 걱정으로 확 뒤집힌 거죠. 그리고 이 한마디, 금리가 오를 것 같다는 신호 하나에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금의 매력은 추락하고 맙니다. 정리하면 전쟁이 기름값을 밀어올리고 그게 물가를 띄우고 물가가 금리를 끌어올리고 금리가 금을 짓누른 거예요. 같은 사건이 금에게는 호재가 아니라 거꾸로 칼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정말입니다. 보험이 정작 전쟁이 터졌을 때 무너진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번에 금값 떨어지는 거 보고 한숨 쉬신 분 한 분쯤 계시지 않나요? 사실 이런 구조를 모르고 있으면 그저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굴리는 월가는 금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쯤이면 바닥이겠지 하면서 슬슬 사볼까 생각하죠. 그런데 월가의 큰 손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더 떨어진다는 쪽에 오히려 큰 돈을 걸었어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날 오간 돈의 절반을 훌쩍 넘긴 자금이 하락 쪽에 줄을 섰습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쪽에 거는 돈까지 나왔어요. 개미들이 차트를 보며 바닥을 찾을 때 정작 큰 돈은 조용히 하락 쪽에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금이 떨어지는 이유도 분명하고 시장의 큰 손도 하락에 걸었어요. 이쯤 되면 답은 다 나온 것 같죠? 금은 그냥 끝난 거구나. 더 떨어지는 일만 남았구나. 누구라도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그림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금을 가장 무섭게 사모으는 손입니다. 바로 중국 중앙은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반전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불난 집에서 뛰쳐나올 때 이쪽은 오히려 그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최근까지 참 9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였고 가장 최근에도 한 달 동안 32만 트로 연수를 더 늘렸어요. 값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라며 담은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냥 싸서 산 건 아니에요. 더 큰 속내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중국은 자기 재산을 달러로만 쌓아두는 게 위험하다고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달러는 결국 미국이 찍어내는 종이돈이고 사이가 더 나빠지면 그 돈줄이 묶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묶이지 않는 금으로 조금씩 옮겨 담는 겁니다. 마치 한 곳에만 전세 들어 살다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작은 집 하나를 더 마련해 두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값이 쌀 때가 오히려 그 바구니를 채우기 딱 좋은 때인 셈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쪽에서는 월가가 더 떨어진다고 팔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이 싸다고 사들이고 있어요. 똑같은 금을 두고 세계 최고의 큰 손들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사실 이건 둘 중 하나가 틀려서가 아니에요. 두 진영이 서로 다른 시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은 차트를 보는 시계예요. 이 시계는 짧게 갑니다. 지금 당장 추세가 꺾였으니 더 떨어진다는 거죠. 단기 투자자들의 시간입니다. 다른 한쪽은 큰 손의 시계예요. 이 시계는 길게 갑니다. 몇 년 단위로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서 지금 떨어질 때 오히려 사모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이 오르는 건지 내리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짧은 시계로 보면 내려가는 흐름이 맞아요. 추세가 꺾였고 떨어질 이유도 살아있고 월가의 큰 돈도 하락에 걸려 있습니다. 누가 와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장담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더 출렁일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긴 시계로 보는 쪽은 이 가격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그 둘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까지가 솔직한 그림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특히 지금 금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 무슨 의미인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짚고 가야겠습니다. 지금 금을 들고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1월 그 고점 근처에서 금을 사신 분이라면 지금 평가액을 보기가 두려우실 거예요. 한돈에 10만 원 넘게 줄어든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다 처분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처분하기 전에 딱 하나만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답을 알려면 금이라는 자산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금하면 위기 때 재산을 지키는 안전자산만 떠올리는데 사실 금에게는 얼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원자재로서의 얼굴이에요. 원자재라는 건 원유나 밀, 구리처럼 시장에서 매일 사고 파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이런 건 가격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고 사람들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려고 달라붙어 있어요. 금도 똑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원유나 밀처럼 하루 종일 시세가 출렁이며 거래되는 원자재이기도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금은 두 얼굴을 가진 자산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흔들릴 때 재산을 지키려고 쟁여두는 안전자산. 다른 하나는 원유나 밀처럼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트레이딩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을 들고 계시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둘 중 어느 마음으로 이 금을 샀던가? 위기에 대비해서 길게 묻어두려고 산 안전자산이라면 답은 간단해요.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건 비 올 때 쓰려고 사둔 우산 같은 거예요. 맑은 날 우산이 필요 없다고 그걸 내다 버리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진짜 비가 쏟아질 때 나를 지켜주려고 사둔 거니까요. 지금 출렁이는 건 사고 파는 사람들의 사정이지 어르신이 그 금을 가진 이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줄 보험으로 산 거라면 보험은 원래 흔들릴 때 빛나는 법이니 굳이 지금 던질 이유가 없어요. 반면에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려고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려고 들어가신 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지금은 흐름을 놓친 매매에 가까워 보여요. 차트만 놓고 보면 아직 새로 들어갈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금값은 주요 평균선들 아래로 내려앉아서 그 선들을 타고 미끄러지는 중이거든요. 가격이 이 평균선들 위에 있으면 흐름이 살아있는 거고 밑으로 깔려서 흘러내리면 힘이 빠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오르막을 달리던 차가 이제 내리막으로 들어선 셈이에요.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섣불리 사들이는 게 아니라는 게 차트의 오랜 신호예요. 사실 이번 하락의 트리거도 곰곰이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최근 미국 쪽에서 중동을 향한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이 언급되자 그 즉시 유가와 달러, 미국 국채 금리가 동시에 들썩였고 금값은 그 여파를 그대로 맞았습니다. 전쟁이 격해질 수 있다는 소식 하나에 오히려 금이 흔들린다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의 진짜 얼굴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전쟁 위험이 커질수록 금으로 돈이 몰렸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금리라는 변수가 다른 모든 변수를 압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금을 모으셨나요?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차익을 보기 위해서였는지요? 사실 이 질문 하나에 답이 거의 다 나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냐에 따라 오늘부터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금값 폭락은 단순히 금이 인기를 잃은 사건이 아니에요. 전쟁이 나면 금이 오른다는 오래된 상식과 전쟁이 금리를 밀어올려 금을 짓누른다는 차가운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힌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차트가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떨어지는 금을 세상에서 금을 가장 잘하는 손은 조용히 줍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장면입니까? 모두가 패닉에 빠져 던질 때 누군가는 그 안에서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건 이겁니다. 내가 금을 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부터 다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지키려고 산 거면 흔들림은 견디면 되고 벌려고 산 거면 차트가 등을 돌린. 지금은 한 발 물러서 기다리는 겁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우르르 쏠릴 때 정말 봐야 할 건 모두가 보는 그 방향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소수의 손이라는 것. 이 한 장면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금 모으시는 분 한 분쯤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